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가게 앞에서 정말 누더기 같은 옷을 걸쳐 입고 있는 한 할머니랑 마주쳤어요. 행색이 얼마나 남루하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도 돌아가신 지 꽤 되었었지만 살아계신다면 저 연세일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살아생전에 효도도 다 하지도 못하고 딸이 이렇게 잘 사는 것도 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엄청 생각이 많이 나서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제게 친정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시니까 참 다행한 일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 다 하지도 못한 효도를 제 친정아버지에게 해야겠다고 또다시 다짐을 해보면서 불쌍해 보이는 그 남루한 행색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가게 문을 오픈을 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였죠.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려고 하자 이상하게도 주춤거리면서 뒷걸음질을 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죽어라 36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마치 저승사자라도 되느냐 놀래서 가시는데 제가 할머니 잠깐만요 라고 불러도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분명히 차에서 내리면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쳐다봤었는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니 가끔씩 가게 주변에서 나오는 폐지를 주우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더군요. 저 나이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셔야 했는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폐지가 나오거든 잘 정리를 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비 맞지 않도록 바깥에 잘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우리네 사회가 젊어서 저렇게 고생해서 자식들 키우고 힘겹게 경제발전을 이룬 토대를 만들어 놓은 저 어르신들이 편안히 잘 사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눈에서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왜 내가 다가가려고 하자 놀라서 도망치듯이 주랭랑을 쳤는지, 왜 그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꼭 나를 아는 듯한 눈빛인지 한동안 그 인상적인 모습이 신경이 쓰였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하게 창밖을 내다보다가 그 할머니가 쌓아놓은 폐지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누가 보지 않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폐지를 주워 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다가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 할머니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갔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것인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워서 죽고 못 살던 시어머니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났다니, 그 옛날에 그토록 그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마음속으로 저주도 많이도 했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 폐지 줍는 할머니는 전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게 내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서슴지 않고 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기가 다 꺾인 듯한 힘없는 할머니가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과 저는 친정엄마가 살아생전에 시장 구석의 한 귀퉁이에서 조그마한 국밥집을 하고 있을 때에 만났어요. 우연히 전 남편의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과모임을 위한 식료품을 사러 왔다가 들렀었던 곳인데 제가 그때 서빙을 했었죠. 전 남편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우연히 저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같은 교양 과목 강의를 들어서 오며 가며 제 얼굴을 알아본 거였죠. 그렇게 해서 같은 대학을 다니는 동문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인연으로 서로 통성명을 했고, 저희 친정엄마도 딸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하니까 서비스로 수육도 푸짐히 내주면서 그대로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계기가 되었어요. 친정엄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매상을 올려주겠다며 다른 과 친구들에게도 소문을 내서 제가 다니던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죠. 저희 엄마는 딸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푸짐히 고기도 내주고 따뜻하게 자식처럼 대했거든요. 그렇게 오고 가던 학생들 중에 전 남편이 있었어요. 바쁜 날에는 일부러 찾아와서 서빙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저랑 말동무도 해주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전 남편은 엄마에게는 친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 남자가 저는 마음에 쏙 들었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한 후에 서로 취업을 했을 때에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했었죠. 이유는 국밥 장사하는 딸이라서 싫다고 하셨어요. 옛날로 치자면 주막집의 주모들이나 하는 것이 국밥 장사라고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 누가 이해를 할까요? 아마도 제가 못 사는 집안의 딸이라서 싫어서 아무 말이나 내질렀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매우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에 대한 미움은 더욱 커져만 갔고요. 시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결혼은 반대는 하셨어도 아버님은 저를 이쁘게 보셨어요. 제가 가난한 집안의 딸이란 것만 빼고는 빠질 것이 없었으니까요. 웬만큼 좋은 직장에다 순하고 착하다고 좋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나서서 예물 예단을 다 생략하기로 하고 결혼식을 올렸지만 시어머니는 늘 그것도 불만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가 제가 마음에 든 구석이 없다고 늘 노래를 부르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비교를 하시는 것이 형님과 아주버니였었죠. 아주버니는 남편보다 공부도 더 잘한 것도 없었고 대학교도 남편보다도 못한 곳을 졸업을 했어도 부잣집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주 잘 산다고 하시면서 저 때문에 잘난 둘째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니보다도 더 좋은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 길을 가로막았다고요. 그렇지만 저와 전 남편은 어쨌든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한 결혼이기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무진 노력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굳은 일로 시댁일로 불러도 바로 찾아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거나 김장을 담그거나 할 때도 아주버니나 형님은 부르시지도 않고 저와 남편만 불렀어요. 그 많은 300포기 김장을 저와 남편에게 뼈빠지게 일을 시켜먹고 아주버니와 형님이 먹을 거라면서 제일 맛있고 김장 속도 제일 많이 넣은 김치를 남편에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매달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많이 보내준다면서 저희들 앞에서 자랑도 서슴지 않으셨었죠. 아주버니와 형님네는 결혼 때부터 집장만을 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었지만 저희는 양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라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충분히 드릴 처지가 못 되어서 명절 때만 드렸었거든요. 명절 때도 아주버니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게 하고 남편만 종 부리듯이 집안일을 이것저것 시켰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저랑 결혼을 강행했던 남편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움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눈에 띈 차별을 하셨었죠. 그랬어도 저와 남편은 조금 그렇게 화풀이식으로 하시다가 말 거라면서 화가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명절 때에도 아주버니 앞으로는 맛있는 반찬을 밀어주시며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 하시면서 남편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버니와 아버님의 국은 직접 떠서 갖다 주시면서 남편의 국은 저보고 알아서 떠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검사를 받느라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식당 일 오랫동안 하셨던 친정엄마가 장기침을 자주 하시고 자꾸 살도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부탁을 하셨었죠. 친정아버지는 엄마를 대신해서 국밥집을 하셔야 했고 남동생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회사에 금요일에 연차를 쓰고 검사를 받고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 다음 날은 주말이라서 남편도 병실에 함께 있었어요. 실은 시어머니가 주말에 저랑 함께 시댁에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장 보러 가자고 하셨었죠. 아주버니 형님도 맞벌이라서 손주들 반찬을 해 먹이지 못하니까 반찬을 해야 한다시면서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장모님이 입원해 있어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까지 쫓아오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어머니가 사돈이 입원해 있어서 문병 오셨나 했었고 남편 또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딸 시집을 보내시더니 아주 팔자가 피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팔자 좋게 병원에서 검사 한 번을 안 받아봤는데요. 다 좋은데요. 왜 우리 아들까지 피곤하게 병원으로 부르는 겁니까?
제가 이러라고 댁에 따님과 결혼시킨 거 아니에요. 딸을 거저 시집을 보냈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정말 놀랍게도 문병을 온 게 아니라 따지러 왔더라고요. 하차는 국밥 장사를 하시다가 잘난 사위를 보시더니 몸보시를 하겠다고 내 아들까지 병실에 붙들어 매고 있어요. 내 아들은 할 일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가하게 있을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황당해하는 저를 향해서 또 그러시더군요. 너는 셰미 말이 이젠 우습게 들리냐? 내가 주말에 장 보러 가야 한다고 오라고 했니? 안 했니? 일부러 셰미 말을 안 들으려고 네 친정엄마 건강검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런 무례한 말이 어딨냐고 하면서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곳은 4인실 병실이라서 다른 환자들도 있었는데 듣던지 말던지 상관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는데 제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죠. 또 어떤 악바구니를 퍼부을지 알 수가 없었기에 무조건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나가시죠? 나가서 얘기하세요. 당신 뭐해? 어머니 모시고 나가.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면서 머리를 세게 쥐어 박았습니다.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대니? 건방지게. 고스란히 그 기막힌 장면을 친정엄마가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시어머니를 끌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제가 저주를 퍼부었어요. 당신의 그 잘난 아들과 원하는 대로 헤어져 주겠어요? 대신에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 당신 때문에 천벌을 받지 않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내가 두고두고 저주를 퍼볼 테니까요. 에이 천벌이나 받아라. 그때 저의 덕기 어린 눈빛에 킥업을 했는지 뒤로 주춤거리더라고요. 그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아라라고 했던 그 말은 제가 진심으로 그러기를 원하고 원했었던 말이었었죠. 그 뒤로 남편과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전 남편 의사와는 상관없이 헤어지게 된 거였죠. 그 뒤로 저는 미친 듯이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돈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이라서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국밥집을 아버지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일에 매달렸었죠. 국밥 장사로는 수익이 한계가 있어서 유명하다는 고깃집에서 무료 알바까지 해가면서 비법 전수를 받았어요. 거기서 만난 사장님이 바로 현재의 제 남편이었죠. 지금의 남편의 도움으로 퓨전 고깃집으로 크게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7년 후에 제가 원하는 대로 부자는 되었지만 폐지 줍는 할머니가 되어서 나타난 시어머니는 참 안 되었더라고요. 저랑 또 마주칠까 봐서 두리번거리면서 폐지를 주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으로 알아보니 저와 이혼한 후로 전 남편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도 착한 아들이었던 전 남편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시어머니가 큰며느리 돈으로 몰래 비트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몽땅 날리는 바람에 전 남편의 형도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육이 손실된 회한한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병원비를 대느라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려먹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렇게 폐지까지 줍는 신세가 된 것을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신세인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이네요. 저에게 늘상 가난한 집의 딸이라고 빈정상하게 말하더니 저렇게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